이 고점을 끝으로 시즌이 종료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점 갱신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다만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을 주의하고 이 하락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소울트리입니다. 현재 시각 1월 10일 오후 7시 반이고요. 오늘은 바닥이 될 수 있는 자리와 하방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의 가능성으로 봐주시고 아직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제 관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총 4가지고요. 이 4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릴 거예요. 먼저 파동을 통한 추가 하락 시나리오부터 시작할게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카운팅은 이 작도와 같습니다. 이 작도는 1월 9일 어제 그루터기 방에 올려드렸던 작도이고요.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온 이 조정 파동은 이렇게 ABC가 만들어지면서 이중조합의 첫 번째 파동인 W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이 파동이 앞선 파동을 0.618만큼 되돌리면서 X파동으로 카운팅을 했어요. 이중조합의 앞파동이 플랫이 나왔다면 뒤에는 플랫 혹은 삼각형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파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확산형 삼각형이라고 하죠. 추세선이 벌어지면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중간에 있는 이 파동들이 연속적으로 조정파동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동이 진행되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산 형태의 삼각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카운팅은 A파, B파, C파, D파 그리고 E파가 진행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즉 현재 내려오고 있는 이 파동은 E파동이라는 거죠. 마지막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E파동도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이 모두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이 확산 삼각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마지막 E파가 A와 C로 이루어진 이 추세 라인을 뚫으면서 추세선 페이크아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하락 파동이 나오면서 이 파동을 아래로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렴 삼각형을 카운팅할 때 컨펌을 내는 부분은 이 B파동과 D파동이 위로 돌파가 될 때 이 삼각형이 컨펌이 됐다고 하죠. 반대로 저는 이 확산 삼각형은 AC로 만들어진 이 추세 라인을 마지막 이 파동이 뚫을 때 컨펌으로 보고 이 확산형에 대한 전략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이 추세 라인을 아래로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이 이파동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파동이 나오는 확장 비율 중에 하나가 A파동에 대한 1.618 혹은 2.618이라는 비율에서 이파동이 마감이 돼요. 근데 1.618은 이미 거의 닿았습니다. 근데 이 비율은 활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추세 라인을 아래로 돌파하는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비율은 2.618이겠죠. 만약 이 파동이라는 실제 하락 파동이 형성이 된다면 이 추세 라인을 뚫고 아래로 내려올 때 여러 개의 피보나치 비율이 겹치는 이런 레인지를 롱을 잡아볼 수 있는 포인트로 활용을 할 겁니다. 내려온다면 최대 2.618 비율을 끝으로 이런 비율 안에서 롱 자리를 보겠습니다. 그럼 파동을 활용한 시나리오로는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매물대 트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의 수평 매물대가 보이시죠? 이 매물대는 지지의 역할을 하지만 깨지면 아래로 빠르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구조물이에요. 이 매물대에다가 트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도망을 갈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빠른 급락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받쳐줄지 받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올릴 생각이라면 이 유동성이 몰린 구간을 아래로 뚫어서 모두를 털어내고 위로 올려버리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깸과 동시에 다시 위로 말아서 올려버리는 이런 무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4번의 터치가 나왔습니다. 4번의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왔을 때는 깰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봐요. 또한 현대 시장에서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매물대를 지지의 역할로 활용하게 둔다는 건 아마도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깨러 내려올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활용한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이 매물대는 많은 터치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지지의 역할을 끝으로 올라가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롱을 태웠을 거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아래로 밀어버릴 확률이 높고, 이 매물대를 활용해서 트랩의 개념을 적용하면 밀어버렸다가 위로 턴을 할 수 있다. 이 유동성을 모두 잡아먹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테더 도미의 경우 이런 채널을 형성하고 있고요. 채널 내에서는 하모닉 패턴의 PRG에서 반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가틀리 패턴에서 반전이 나왔고, 만약에 여기서 이 나비 패턴의 10포인트를 만들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이 채널의 상단과 그리고 나비 패턴의 PRG에서 하락 반전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비트코인과 연계를 해서 본다면 이렇게 10포인트를 만들어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비트코인의 반등이 어느 정도는 이뤄질 수 있겠죠. 10포인트를 만들고 D포인트를 만들러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구간이 아까 제가 비트코인 확산 삼각형의 2파동이 될 수 있겠고요. 테더 도미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은 마지막 2파동을 만들고 여기서 각자 반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도 연계를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의 시나리오와 맞아떨어지는 무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근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22일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절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마지막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수의 롱 포지션을 스탑을 만들어내고 그에 맞춰서 트럼프 취임식에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4가지 근거를 모두 조합해서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은 반등이 나온다 한들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확산 삼각형은 AC 추세 라인에 페이크아웃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매물대는 굉장히 많은 터치 횟수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롱 포지션 스탑이 몰려있을 거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아래로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적용해봐도 밀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로 테더 도미넌스도 적용을 해보면 아까 이런 나비 패턴을 본다고 했었죠. 나비 패턴을 완성하러 가는 이런 그림에서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이 PRG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 반전을 할 때 비트코인은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다. 이 시기와 맞물려서 트럼프 취임식이 또 하나의 상승 근거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그에 대한 근거들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면 하나의 시나리오 근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루터기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 혜택은 비트겟 50% 페이백, 제가 받는 요율을 모두 드립니다. 그리고 전용 시황을 드리고요. 차트 쉐어링을 제공하고 SOG 지표까지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